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동국제강이 내일 3개 회사로 쪼개져 다시 상장됩니다. 과연 이번 인적 분할이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인지를 놓고 시장에서는 갑로들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고용욱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고 기자, 먼저 네. 동국제강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보죠. 네, 그 동국제강은 포스코, 현대제철하고 함께 국내 이제 철강 3사로 불리는 기업입니다. 이제 1954년에 설립이 돼서 3세 경영으로 이어지는 동안 오로지 철강 한 우물만 판 그 철강 전문 기업이고요. 네. 1975년 재계 3위까지 올랐지만 2023년 현재는 65위입니다. 카이랑 이제 또 이제 에코프로 등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네. 매출은 그룹 전체로 봤을 때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8조 5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400억 원가량이고요. 이 중에서 동국제강의 열연, 냉연 철강 사업 부문 매출이 7조 7천억 원입니다. 열연 사업에서 가장 많은 매출은 철강을 이제 길게 뽑아서 만드는 봉현강에서 나오고요. 건축이나 기계를 만들 때 씁니다. 시장 점유율은 본강이 25%, 또 H현강이 33%입니다. 냉연 사업에서는 컬러 강판과 냉연 강판이 주력이고요. 컬러 강판은 이제 색을 입히는 철강인데 요즘 나오는 고급 가전제품 같은 곳에 쓰입니다. 국내 이제 시장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3개 회사로 쪼개지는 건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한마디로 이제 그 투자 회사와 또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회사로 나눠진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주사는 이제 오너 일가가 경영을 맡고, 그리고 이제 사업 회사는 전문 경영인이 맡습니다. 우선 이제 기존 동국제강은 이제 동국홀딩스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지주사 역할을 하면서 그룹 전반의 투자와 전략과 같은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요. 네. 또 이제 기존 회사에서 운영하던 열연 사업부는 이름을 동국제강으로, 그리고 냉연 사업부는 동국 CM으로 나눠서 이제 신설 자회사가 됩니다. 방식은 인적 분할을 택했습니다. 좀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동국제강에서 인적 분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우리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죠. 네, 이제 그 기존 회사의 주주 구성이 그 분할돼서 신설되는 회사에 그대로 복사된 겁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동국제강을 3대 5대 2로 뭐 3명의 주주가 나눠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간판을 바꿔 다른 이제 동국홀딩스와 또 새로 만든 동국제강, 동국CM 이 3개 회사 지분도 기존과 똑같이 3대 5대 2로 나눠 갖는 겁니다. 네. 여기서 내가 만약 이제 기존 동국제강 지분 10%를 늘고 있다면 동국홀딩스 제강 CM 지분율도 10%가 되는 겁니다. 인적 분할은 이제 공정위에서 지정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에서 주로 쓰이는데요. 특히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려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지주사가 되면 오너 일가가 지주사 지분만 꽉 잡고 있으면 나머지 계열사도 휘어잡게 됩니다. 뭐 결국에는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더 커지는 수순인데 현재 뭐 지분 구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원래 지분율대로 지주사와 이제 각 사업 회사의 지분율을 이제 그대로 갖게 됐는데요. 네. 이제 최대 주주, 그러니까 장세주 회장을 비롯해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26%입니다. 또 자기 주식도 4% 정도 갖고 있고요. 네. 아직 이제 지주사로 전환하려면 몇 가지 문턱이 더 남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그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어야 하는데 네. 동국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자사주로 갖고 있는 그 제강 그리고 CM 지분 4%가 전부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좀 계획도 내놨을 텐데 어떤 구상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그 동국홀딩스는 하반기 중에 그 이제 신설 동국제강과 또 CM의 그 지분을 사들일 계획입니다. 네. 이제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방법은 공개 매수 방식의 현물 출자 유상증자인데요. 네. 이제 쉽게 이게 뭐냐,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주주들 중에서 사업회사 주식을 팔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주식을 이제 지주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동국홀딩스의 신주를 받는 겁니다. 네. 이 과정에서 뭐 현금이 오가는 건 없고 이제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이 주식만 이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 지분 매입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참고로 이번에 기업 분할 과정에서 이제 회사별 순자산 장부가의 비율에 따라서 이제 기존 동국제강 한 주는 홀딩스 0.168주, 그리고 제강
519주 그리고 CM은 313주로 이렇게 지급이 됐었는데 향후 이제 현물 출자 유상 증자 시에는 이 교환 비율이 그때 가서 이제 시총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올해까지 지주회사 전환 시에 현물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주는 만큼 이제 기업들의 인적 분할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그런데 이렇게 세 개 회사가 한꺼번에 이 분할 상장하는 것은 그동안 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인적 분할을 할 때 지주 부문과 사업 부문으로 이렇게 좀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장사가 두 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한국거래소에 확인을 해 보니 이번에 동국제강처럼 인적 분할된 세 개 회사가 동시에 상장하는 경우는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개 이상으로 분할을 하더라도 뭐 한 개는 비상장사로 둔다든가 뭐 이런 게 일반적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동국제강 측은 이 그룹 자산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고 또 사업회사마다 특성에 맞는 그런 전문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워낙 드문 일이다 보니 결국에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도 가능한 것 같은데 진짜 의도하는 게 뭘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이번 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오너 일가의 그 지배력이 강화되는 건 분명합니다. 뭐 실제로 동국제강은 인적 분할 관련 공시에서 유상증자 이후에 최대 주주 지분율은 증가하고 또 소액 주주 지분율은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승계를 위한 물밑 움직임도 감지가 네. 됐습니다. 그 현재 오너 4세들의 지분이 거의 없는데 지난 3월 그 장세주 회장은 이제 장남인 그 장선익 전무에게 20만 주, 또 차남인 장승익 씨에게는 10만 주를 넘겼고 또 장세욱 부회장도 같은 달 자녀에게 각각 35만 주씩 증여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증여를 해놓으면 인적 분할로 받는 사업회사 지분을 나중에 이제 지주사 지분으로 바꿀 때 좀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포석이 담겨 있군요. 그렇다면 이번 분할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좀 어땠습니까? 네, 그 동국제강 주가는 그 이사회에서 인적 분할 안건이 이제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해 12월 12일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르내림을 좀 거듭을 하면서 인적 분할 전 거래 종료일인 지난달 26일 11,400원까지 떨어진 뒤 거래 정지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